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날씨가 어제 그제보다는 상당히 이제 풀렸어요. 물론 다음 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승원 교수는 공식적으로 20불 날린 거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고 20불. 20불 날렸죠. 근데 나한테 팔면 내가 살 마음도 있었는데 말이야. 끝까지 형님한테 반 드릴게요. 이런 말을 안 하더니. 그날 정신이 없었잖아요. 결국 혼자 20불. 아니, 3장 샀는데 반을 어떻게 줘? 한 장은 줄 수 있지, 한 그게 장. 아니지. 10불을 주면 10불을 권리를 주면 나눈다. 권리를? 나라면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 아. 근데 끝까지 자기 혼자 처먹으려고. 그날 강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몰랐지. 하여튼 그날 그 생각도 못했지. 그냥 혼자 처먹으려고. 하여튼 내가 친절하게 다 사이트까지 알려줬구만. 네네. 하여튼 그래서 지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오늘 시간 되면 그렇게 날린 사람들에서 다음에 뭘 하면 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면 이 인간이 파월에 당첨됐구나. 생각하시면 진짜로 요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날렸잖아요. 내가 이거 해갖고 형님을 이제 국연인으로 고용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월 1억씩 주면서 1등하면 월 1억씩 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위해서 그런 또 다른 투자 대안 그런 걸 뭐 레포트가 막 쏟아져요. 뉴스가 재미삼아 쓰는 뉴스는 거 일단 시간 되면 일단 찾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건 다음 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나름 반등하면서 우리 시장도 나름 반등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시초가보다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지수가요.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쨌든 그 해외 시장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에서 1,000억 이상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매수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인데 코스닥이 작년 11월부터 재밌는 건 뭐냐면 팔 때 하나 좀 팔면 그 다음에 매수 되게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500억 팔고 1,500억 매수하고 한 300억 팔고 1,000억 사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누적으로는 플러스네. 누적으로는 계속 플러스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순매수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11월 10일 이후로 누적 순매수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11월 10일 이후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누적 순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에 대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0일인데 코스닥이 금액으로 봐야겠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쭉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누적 순매수에 대한 쪽인데 지금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센 색깔로 바꿔야겠네요. 이런 건 김성훈이가 잘하는데 김성훈 과장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중간중간에 파는 구간이 있는데 코스닥에 대한 쪽이 지금 6,800억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금액을 늘려가는 형태 11월 10일 이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반대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죠. 코스닥 그 11월 10일 이후 외국인 순매도가 6조 8천억 반대로 한 10분의 1은 코스닥으로 6,800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주시랑 상관이 있는 얘기 하는데요. 제가 창시한 우리 기운법 관시법이라니까요. 진심을 다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관심법. 관시법인데 관시법이 통하고 있어요, 요새. 네네. 진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방송이나 뭐 모니터 방송이나 뭐 닥한 종목이나 제가 얘기 많이 하는 거가 저거잖아요. 네네. 방위산업. LIG 넥슨은 오늘 세상 채권라고 말할 수도 없지. 상장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LIG 넥슨이 깔끔하게 사상 채울까? LIG 넥슨. 그리고 일본 주식이 다 안 좋은데요. 일본에서 방위산업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신고가 났네요. 사상 채울까라는 거예요. 신고가 났네. LIG 일본은 지금 아베가 얘기하고 이제 올해 최대 목표가 저거잖아요.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이죠. 헌법 개정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하고 중국도 다 헌법 개정해야죠 이제. 그래서 그런 하여튼 넥스원 이런 것들 일본에도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퍼스텍 이런 것들. 퍼스텍이 아무리 허접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또 말하고 나서 약간 또 디스하는 분도 있었지만 자기가 디스했지 나한테. 뭘 디스? 갑자기 생각나네. 땀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디스했어. 근데 뭐 난 늘 디스하니까. NS가 뭐야? NS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217820 전기차. NS 그거 제가 디스했죠. 근데 이거 NS를 뭐 디스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거는 우리나라의 비중이면 높아. 디스에서 한 방 더 했지. 디스 플러스로. 그래? 김성훈이가. 그랬어? 네, 디스 플러스였죠. 몰라. 근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나는 김성무 과장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디스했어. 근데 이게 왕신그룹인가 거기에 돼 갖고요. 그 중국 미치루비 한 70%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가 매도 물량에서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리기 적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다는 계속 보셔야 되겠다. 예,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이 방송에서는 안 했는데 지난번 딱 한 점만 얘기할 때 한 번 했나 그랬는데요. 사업 면세점의 최대 수혜주는 중저가 화장품이랑 저는 밥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쿠쿠전자. 왜냐하면 중저가 화장품 밥솥. 네, 왜냐하면 쿠쿠전자 이런 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내 면세점, 일반 기존의 면세점과 사업 면세점 차이는 수입품에만 차이가 있어요. 수입품. 그렇죠. 수입품. 관세니까. 관세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논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제 더 많은 사람 동네에서 아무나 이거 사갖고 가자는 거거든요. 지금은. 나쁘게 가면 또 빼돌리는 놈들 있겠지 또. 나쁜 놈들. 네.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건데 하여튼 쿠쿠전자가. 그저 억울한 게 뭐냐면 세일할 때 중국인들 세일할 때 브랜드 세일할 때 중국인들은 와서 백화점 와서 브랜드 세일 받고 부가가치세 면세 받고 개별소비세 면세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 서비스가 그렇죠. 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부가가치세 면세 받고 사는 건 10% 더 거기서 할인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당신도 중국 가서 사. 혜택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네. 그러든지. 네. 그러면 됐고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대신에 뭐냐면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대신에 그 사람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뭐 작년에도 가면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아침에 없을 줄 알았어. 중국인들이 그래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백화점에. 많죠. 현대백화점도 모이고. 그러니까 백화점에도 이제 취직하려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사람아. 내가 아니 왜냐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보였어, 백화점에는. 백화점도요. 백화점에 1층이면 다 뭐예요? 웬만한 백화점 1층 우리나라 화장품이잖아요. 네네. 다 중국말 하는 애들이니까 지금도. 아니던데. 잘 모르던데. 그러면 거기는 중국 사람이 별로 없지 이제. 왜냐면 형님이랑 같이 갔을 때 백화점에 같이 갔을 때 중국말로 걸어오지 않았잖아. 그게 형님이 약간 중국 스타일이야. 아니. 그건 아니야. 네네. 중국 스타일이 있고요. 그거 왜냐면 목소리가 크잖아 일단. 기가 막히게 차잖아요. 기가 막히게 차잖아요. 형님 일단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나 같은 오대부 집안은 목소리가 잔잔해. 아니. 항상. 그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구분합니다. 어디나 백화점 내는 사람은 거기 특히 면세점 있는 친구들은 한국 사람인지 내가 한국말을 안 하더라도 딱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알고요. 중국 사람인지 알고, 그거 알죠. 그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외국의 LA 공항 이런 데서도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구분합니다. 걔네 물어보는 애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성 여자가 하는 거고요. 그런 거. 하여튼, 여러분 사보시면 알잖아요. 어디, 자기도 건대 앞에, 그런데 그 밑에 롯데 이런 데 좀 마트나 이런 데서 조금 이마트 이런 데 있고 외국 사람들 올 만한 데들 있죠. 거기에서 자기가 딱 뭐 산다 물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 해요. 이마트에는 왜냐하면 그 건대가 중국 학교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상 대화를 하는 무슨 제품을 달라는데 무슨 제품 설명하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는 한국말을 한다니까. 왜냐하면 조선족이나 중국분이 한국 배운 애들이 와서 알바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이 약간 어눌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약간 헷갈리면 누가 불러요.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 부르죠. 밑에 사람, 팀장님은 중국말 하시는 중국분이나 교포, 아니면, 그래서 한국말만 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말 하는 사람은 디스플레이나 청소한다고. 진짜요, 진짜. 그래서 중국말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해외 시장 일단 중국 상황 보게 되면 중국은 그 어제 2% 출발했는데, 오늘 역시 마이너스 0.6%. 지금 시장에서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역외 환율에 대한 쪽은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돌릴 정도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은 아니다. 여전히 1월 11일 날 발생됐던 이 장대 음봉 이 부분에 대한 그 영역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야, 나 미치겠네. 뭐요? 역시 내가 책 하나 쓸래 이번에 정말. 그 관시법이라고 그랬고 2학년의 관시법. 책 팔릴까? 안 팔리죠. 키레 구구님 정말 감사합니다. 키레님, 키라레? 형님이 잠깐만 기다려봐. 편에 좀 더 출연하고. 키라레님, 구구님, 키라레님 감사합니다. 자기 저기 차트 하나 보이죠? 차트 띄워놔. 무슨 차트? 띄워놔봐. 아무거나. 그래갖고 실감나게 찍어줄게. 네. 차트 찍어놔봐. 저거 보이죠? 화면님 잡으세요, 피디님. 종합 차트 아무거나 보이죠? 거기서부터 실감나게 여기서 찍게. 종목 불러줄게요. 네. 1, 0, 0, 1. 뭔가 같다. 1001, 그 다음 뭔가 우리 로또 같다. 네. 20.
짠짜라짜짠짠짠. 비옥스 신고가. 짠짜라짜짠짠짠. 나 1등 했네. 우리 이거 내기한 거잖아. 나 비옥스 했지? 언제까지인가요? 이 내기가? 우리 3월 말까지 해서 9.1등 3월 말까지? 나 1등 했는데? 이게 몇 프로죠? 우리 지난 말에 했잖아요. 우리 10만 원짜리 했죠. 10만 원 방.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올라가나? 12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최고가. 내가 무조건 1등인데 이거. 누리텔레콤이 얼만큼 올라갔나? 어떻게 또 대통령님이 할 말씀 하시니까 또 비옥스가 올라가시다는 영광스러운 일이 떠오르지고 있네. 네네. 네.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데 훈훈한 분위기. 어떤 분이 벌써 화나셨네. 이게 뭐야? 킥킥 하시는데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예. 예, 교수님. 우리 진지한 분위기로 하죠, 이제. 네. 이제 진지한 분이 오셨어. 진지하게 진지한 분위기로. 진지한 분위기로 오셨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5대부 집안이라면 저분은 6대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니? 4대부. 한 단계 높아 나는 그레이드가. 5대부. 네. 저쪽은 6대부. 어떤 분인지. 6대부 자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MTN 김정효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굉장히 유쾌하게 방송하시는데 제가 또 참을 게 없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어저께 책 한 권을 읽었거든요. 책이요? 네. 그 손지호 애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저거 석유화학 하는 친구. SK화학 그 5일의 공포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5일의 공포. 5일의 공포. 네. 책을 썼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기자랑 둘이 있었던데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유가의 뭐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서요.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어저께 한 뭐 200페이지 넘는 책을 뭐 2시간도 안 돼서 그냥 한 번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큰가 보다. 네, 글씨도 크고 내용도 재밌고 그래서 쭉 한 번에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 얘기거든요. 천연가스, 가스요. 예. 천연가스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에서 이제 1차 석유 산업혁명이 나왔고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석유로 넘어갔는데요.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가스로 간다. 왜 가스로 가냐? 앞으로 전기는 점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탄소 배출도 상대적으로 안 하면서 지금 새롭게 막 뽑아내고 있는 자원이 뭐냐를 따져보니까 가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가스 같은 게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셰일가스를 필두로 해서 미국에 워낙 많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그 상단이 그 5년간 보여줬던 가스 가격의 맥시멈과 미니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맥시멈 미니멈을 깨고 지금 재고가 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맥시멈도 넘어서고 있는 재고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량 자체가 결국 주가 그 가격의 급락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보시면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2014년이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만 하더라도 초반만 하더라도 29달러 정도의 가격에서 2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급등했다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작년에 가장 크게 조정받았던 자산은 유가가 아니라 바로 가스였다. 그런데 조정받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 자체가 워낙 많이 쌓이고 추가적으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그 지구가 바로 중앙아시아라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도 지금 뭐 몇천 입방리터의 그 가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팠을 때는 얼마 안 돼서 이거 과연 채산성 있을까 그랬는데 막상 파고 다시 한번 이제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뭐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키스탄 이런 데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세계 3위권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양상. 탄자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들이.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그 탄자 들어가는 국가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그 만들어내고 있는 그 앞으로 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동안 가스를 쓰지 않았던 미국이 가스로 빠르게 이제 뭐 난방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고 있는 양상이고 중국도 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아시아 쪽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ETF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뭐 아이쉐어즈도 아니고 블랙락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뭐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HIA라고 해서요. 이게 실제적으로 센트럴 아시아 그리고 몽골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듣보잡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이 많지만 실제로 내용들을 다 보시면 다 오일 그리고 뭐 가스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충분히 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지금 살펴봤더니요. 전체가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실제로 산업별로 봤을 때는 기초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쪽이 주력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국가별로 보면 유럽과 캐나다가 끼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아시아하고 몽골에 투자하는 건데 왜 끼어 있느냐? 뭐 다 아시겠지만 PLC 형태로 네. 실제로 이제 합작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네. 합작 회사들 때문에 이제 국적별로 봤을 때는 뭐 영국계, 캐나다계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위치를 보시면 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탄자 들어가는 이쪽 지역이라는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이언트 기업은 없습니다. 그 아주 큰 규모의 자이언트 기업은 없고 네. 뭐 대형주 내지는 뭐 중소형주 정도의 규모의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쪽에 가스 자체에 투자하시는 것보단 가스로 돈을 벌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핵심이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뭐 이학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AIIB와 관련돼서 또 AIIB 중요하죠, 중요해. 네.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네. 중국의 신의 한 수가 지금 이 탄자 들어가는 국가들과 관계를 잘 가지면서 여기에 지분 투자 다 했다라는 네네. 거죠. 인도랑 네. 경쟁해서 또 따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르기즈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이런 쪽에는 아예 중국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쪽 대통령들이 수시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 이미 그것들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양의 가스를 2020년까지 받으려고 지금 관을 깔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중앙아시아, 바로 중국 위에 있는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관을 깔아서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가스를 이제 내려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석탄으로 발전하고 난방했던 중국이 도시가스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가스의 사용량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 중국의 탄소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네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이 가스 산업에 전격적으로 뛰어드는 이 시기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교토의정서와 같은 탄소 배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쪽에 뛰어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탄소를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청정에너지 쪽에 하고 있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뛰어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실제로 에너지의 가장 큰 이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런 형태로 돌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조선업종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 일본 같은 입장에서는 전략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가스를 모두 LNG 형태로 수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플로팅도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액화시켜야 되고 이걸 또 나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 가격이 미국은 엄청나게 낮아서 최근에 전력 가격도 낮고 클라우드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컴퓨팅 비용도 낮추고 그 다음에 얘네는 전기 비용도 낮춰서 비용을 점점 싸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가스 사오는데 돈을 더 많이 들이고 네. 그 다음에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이제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조업 경쟁력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미래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스 쪽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고 지역별로 보면 ETF별로 봤을 때는 이런 센트럴 아시아와 같은 특정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AIIB의 특징은 실제로 중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기저로 해서 아세안 지역, 그걸 넘어 유럽 지역까지 모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모두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네.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탄자 들어가는 국가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가스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기업들은 뭐 뻔할 뻔짜 이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하여튼 요즘 에너지가 하여튼 분명한 건 하나인 거 이거 같아요.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상당히 큰 거짓말이다.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맨날 20년 남았다, 맞아요. 뭐 맨날 3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이랬더만 죽을 때까지 써도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매드맥스 있잖아요. 작년에 한 거 말고 그 전에 쌍팔년대에 한 거. 네. 80년대, 70년대 말에 나도 멜 깁슨 날 때 그 당시가 2010년인가 2005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유행했던 게 그 오일 피크 이론. 네. 그 오일 피크 이론 막 얘기 나오면서 맨날 오일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뭐 급등하네. 이랬는데 결국엔 오일은 끝이 없이 나와. 그러니까 캐나다도 저 북쪽 가면 땅만 파면 나온다는 거 샌드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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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저거 뭐 어쨌든 그쪽 관련된 산업도 다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그게 정말 나온 대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자원 내역이 한 게 그냥 쪽난 거지 뭐. 그렇잖아요. 네. 계속 나오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쭉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급락해서 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과연 어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를 사면 되느냐? 아니죠. 한국가스공사를 사는 건 최고의 루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비싼 가격에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대북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직접 가스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것만 받게 되면 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2달러에 받을 때 우리는 한 8달러 정도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뭐 북한을 통해서 들여오든 어느 쪽을 통해서 들여오든 들어오게 되면 한 5달러 내외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운송비도 안 들게 되니까 이 굉장히 세이브가 되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에서 이 정도의 세이브면 우리의 이제 경상수직자도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 이 효율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는 그 국영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페트로브라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투자해 놓은 것들 지금 다 작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해유전 이런 거 개발한다고 하다가 유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지금 다 작살났는데 이거 그러면 팔아야 되거든요. 누가 사갈까요? 결국은 다시 5대 메이저 아니면 중국이 사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구의 5대 메이저의 넥슨모빌이나 뭐 쉐브론 텍사코가 오늘 내일 오르진 않겠죠. 그렇겠죠.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 스탠다드 오일에서 다 갈라진 어차피 한 뿌리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한 뿌리 기업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보단 엑슨모빌도 어차피 가스도 하고 석유도 하는데 앞으로 장악력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국 쪽에서는 차이나 가스홀딩스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차이나 가스홀딩스요? 네. 야, 그 이름만 들어도 있어 보이네. 이 차이나 가스홀딩스가 실제로 도시가스에 관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국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 단기에 오른다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금 석탄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가스 쪽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가스 관련 회사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차이나 가스홀딩스를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역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칸디 다들 아시잖아요. 중국의 이제 굉장히 조그만 소형 그 전기차인데 이걸로 하려는 게 뭡니까? 이거 타고 이제 뭐 중국 대륙 횡단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도시내에서 돌아다닐 때 이걸 공유 경제를 통해서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칸디거든요. 근데 이런 칸디 같은 거 쓰면 얼마나 많은 전기를 더 소모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은 전기를 소모하기 위해서 결국 발전량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열 효율이 지금 석탄보다 훨씬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 화력 발전, 그다음에 폐열 회수 발전 등을 통해서 효율을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뭐 원자력 같은 걸 지으면 더 좋겠지만 원자력은 위험이 또 그만큼 수반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가스 발전의 그 흐름들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이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스 관련주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ETF 쪽에서는 지역적으로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요즘 또 미국에서 얘기 많이 나오던데 엘니뇨 있죠. 엘니뇨가 어느 정도 정말 폭풍이 폭도 아니죠. 이제부터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건지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거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ONI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 ONI 지수가 그 엘니뇨 그다음에 라니냐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지난 1997년 8년에 겪었던 가장 베리 스트롱, 가장 강한 엘니뇨의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해수면 온도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엘니뇨가 강했을 땐 바로 뭐가 찾아오느냐? 라니냐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거죠. 어차피 해수면 온도가 변해서 그와 관련된 기단이 이렇게 얽히게 되면 반대로 이제 올해는 굉장히 더웠지만 반대로 내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이 더웠지만 올해는 추워지는 냉해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재고가 충분해야 되는데 옥수수나 전체적인 지금 농산물 재고가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가격이 지금 폭락했거든요. 2년 동안 지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누구도 더 생산하려고 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생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농법이나 작법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캘리포니아는 4년째 가뭄에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니까 네. 땅이 시멘트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농사를 못하거나 농작물 자체가 굉장히 생산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곡창지대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 서쪽 지역인데 네. 이쪽에서 만약에 농사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올해 농작물 쪽에서는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니냐와 엘니뇨가 동시에 왔을 때 농산물 가격이 가장 폭등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년간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 있는 이런 농산물 가격이 올해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물론 지금 이것도 당장 내일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네. 제가 지난 가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투자 전략은 뭐 뻔한 거죠. 농작물 ETF를 사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분할 매수해서 사든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런 농작물 가격이 급등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들, 부진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지금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반대로 이렇게 밀가루 가격이 뭐 급등하고 이럴 때는 제일 위험한 종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여놓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롱숏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ETF나 펀드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롱 쪽이고요. 숏 쪽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농산물 가격 쪽이 이제 들썩이고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뭐 오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실제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농산물을 유통하는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비료 쪽이라든지 오히려 농산물 가격 상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뭐 매수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홀딩 쪽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전략들을 올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저도 하면 그래서 작년 연말인가 어디서 제가 여기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관련해서요. 최고로 좀 지역을 하나 딱 찍은 거에 미국 전문가한테 해봤더니 인도네시아를 많이 찍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 고무 있잖아, 고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네요. 근데 그동안에 그 고무가 전 잘 모르겠는데 뭐 말레이시아인지 어딘지 엄청 늘렸대요. 네. 그래갖고 작황이 엄청 늘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엘니뇨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ETF를 사라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아이쉐어스 그 인도네시아를 사라는 거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금호석유, 그 다음에 남해화학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몰라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ETF를 나도 한번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또 하나가 하여튼 물 부족은 올해도 엄청날 거다. 캘리포니아에다 지하수가 고갈된 거를 공식 천명했거든요. 네. 하여튼 나래갖고 하여튼 그것도 또 하나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없는 데다가 캘리포니아에 워낙 오렌지가 유명한데요. 오렌지도 싼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오렌지가 있어요. 네. 이게 블루몬인가 뭐 이 특정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그거가 워낙 물을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갖고 지하수 더 많이 썼다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되니 어떤 얘기 많거든요. 오렌지 생산을 줄여야 된다. 하여튼 그건 여러 가지 같은 엘니뇨가 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한 거 아까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불러주셨던 거 중국 거 아니 중앙아시아 그 심벌 한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AZIA 아지아라고 하는데요. 아시아의 S가 아니라 아지. 아지. 네, 아지아.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몽골하고 센트럴 아시아에 투자하는 그런 네.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지아입니다. 아지아. 또 김세환 전문가가 또 한번 물어봐야겠네. 왜요? 상품 선물로 뭘 할 거니? 나 그래 또 물었잖아. 예. 고무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고무 아니면은. 근데 고무가 유동성이 예. 부족하다 그러더라고 지금. 예. 러버가. 그러니까 러버가 좀 부족하니까 곡물 중에서 커피가 다시 오를지, 커피 아니면 니켈을 해야 될지. 난 관심 끝났는데 이제. 끊었어요? 그 정도 보여줬으면 됐지. 아니 맥널티 말고 뭐. 커피 선물. 커피 선물. 네, 커피 저는 선물. 한번 하면 잊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애들 사람들 왜냐면 맥널티를 여기저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뉴스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사람이 얘기 많이 하면 더 이상 안 해요. 좀 관심하면서 지웠어요. 네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로직 건데요. 정말 저희 방송이 어려워요. 소통을 하면서도 저희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제가 까먹었는데 블루인지 뭔지 하려 했더니 네. 향기 자웅님 딱 쓰시잖아요. 블루제이. 그 블루제이 오렌지예요. 네, 블루제이 오렌지. 알아요? 몰라요. 전 먹어보면 봤죠. 한라봉이나 먹어야지. 네. 근데 그 블루제이 오렌지가 네. 중국 사람이 선호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근데 그 블루제이 오렌지 종자지대가 정확한 건 제가 농사지는 게 아닌데 모르잖아요. 향기자웅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가 다른 오렌지보다 물을 많이 필요하대요. 물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블루, 여기 아까 향기자웅님. 그러니까 향기자웅님은 제 말씀을 딱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있는 얘기 진짜.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 물 관리하는 데서는 걔네들 농사하는 거로 수확량을 줄이라는 거예요. 논밭 오렌지를. 근데 그런 쪽에 한쪽에서 뭔 소리냐? 우리 그동안 투자를 많이 심었고 중국에 수출해야 되냐 그래갖고 지금 블루제이 오렌지 갖고 말이 많아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저도 안 왔다나. 블루 뭔지 블루 뭐라고 기억만 했었는데 제일까지 몰랐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장군장님.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부터 좀 혹시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거 잠깐 얘기하고 이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일부터 열리죠. 그래서 네. 지난주에 한번 우리 누가 손대상 교수 한번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드세요. AIB 네, 16일부터 18일까지 AIB 창립 총회가 하거든요. 이분을 제가 잠시 전에 방송도 하고 왔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짧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B가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피디님, 존경하는 피디님. 네, 알겠는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AIB가 16일 베이징에 창립총회를 갔는데요. 중요한 거가 이번에 2명 모두 참석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명. 예? 그래서 시진핑은 16일 오전에 개소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요. 리커창 총리는 창립 이사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57개국이 나오는데요. 지분이 중요합니다. 지분이요. 지분이 우리나라 처음에 작년에 3월에 들어왔을 때 2위 돼 갖고 부총재한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햇소리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중국이 30.34%를 가졌어요. 네. 이제 최대 지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확보했어요. 거부권. 네, 거부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중국 특이해요. 75%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딴 애들이 다 하겠다 그래도 중국이 노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큰 회사 말고 자잘한 것들은 실제로 중국이 돈을 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드러난 것만 해도 30.34%예요. 인도가 8.52%, 러시아가 6.66, 독일이 4.57, 한국이 3.81, 한국 5위입니다. 5위. 나머지를 해갖고 영국 등등에 12 정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하는 기분이 최대한 3.81% 정도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가 대한민국 정부, 정부, 단체, 금융기관, 업계의 기대죠. 기대. 3.81. 다만 한국이 하겠다 그래도 갑자기 중국이 야 한국 너희들은 좀 있어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남이 중요한데, 오타가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쓴 거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제 화면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은 앞으로도 엄청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번에 나온 거 이거잖아요. 아시아개발은행 대 AIB죠. 이게 지금의 대결 구도는 아니니까 이거 자기도 갖다 써요. 네네. 아시아개발은행 있고 하나가 AIB인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일본 주도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다 주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AIB는 지금 뭐 중국 해갖고 아시아 쪽하고 여내 국가, 유럽 같이 여개 국가에 다 포함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랑 일본이 안 들어있죠. 그러면 세계은행 있잖아요. 세계은행. 네. 월드뱅크라는 거 있는데 이번에 뉴 디벨롭먼트 그 뱅크가 또 나옵니다. 신개발은행. 누구 주도? 브릭스 5개국 주도. 역시 거기에 또 누구야? 중국이 주도. 뭐 우리나라 들어가겠죠. 일단 월드뱅크가 있고 NDB라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NDB. 그 목표 올해 올해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반대로 또 하나가 뭐예요? 야, 돈 없는 사람 도와주자 했죠. 어디가 도와줘요? IMF가 도와주죠. 네. IMF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누가 주도? 미국 주도. 미국, 일본, 유럽이 주도하는 거죠. CRA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CR이 뭐냐면 긴급 외환 보유액 지원 기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말만 바꾼 거죠. 어려울 때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누구 주도? 브릭스 주도. 브릭스 주도라는 건 중국 주도. 그래갖고 세계의 금융 판권이 미국 주도에서 한쪽에 새로 생긴 거예요. 중국 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은 이제 결국 이게 AIB 했다시피 인프라스트럭처를 가는 거잖아요. 은행의 이름에도 써 있잖아요. 네. 이건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신실크로드에서 이거 가는 거잖아요. 보세요.
베네치아에서 베네치아는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마르코 폴로가 갔던 베니스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의 중간선은 이 정도 돼요. 예전에 실크로드 마르코 폴로 갔던 것도 배 타고 갔지만 배 타고 가서 중간에 인도에서 내려서 걸어간 거거든요. 이제 마르코 폴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결돼갖고 저 위쪽으로 해서 베네치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미 연결돼 있잖아요. 영국은 기차로 가니까 바다로 가니까. 지하로 가니까요. 그 다음에 또 배는 쭉쭉쭉 가서 밑에 케냐의 나이로비 갔다가 쭉쭉쭉 해서 역시 배로 갔다가 쭉쭉 가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또 베니스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1대1로가 만나는 거고요. 그 추가로 나는 거가 아프리카 일주가 또 나옵니다, 지금. 예? 근데 이 규모가 돈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5천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에서 우리나라가 500조 정도에서 550조 정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갖고 지금 철도 길이면 8만 킬로미터입니다. 네. 철도 길이면.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 내, 지금 여기서 나온 수치는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투자 규모는 중국 내 2,200달러 포함해서 약 8천억 달러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8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얼마? 8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 1,000조는 얼마예요? 4대 강의 25배.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엄청난 사업이 떨어지는 거가 되겠고요. 중국 언론이 너무 뻥이 심한 건 있어. 어디까지 나왔어? 오늘 6조 달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6조 달러까지 투자금만 계속 늘어날 거죠. 반개 산업이 막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엄청 커지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 비즈니스가요. 국내 다음에 중권으로 방안인데요. 저는 왜 오늘 이거 말씀드리냐면, 저는 건설주고 모으거나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요. 많이 떨어졌다 하면 되는데, 주식은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판이거든요. 네. 그럼 작년에도 그랬고요. 작년에 봄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올라요. 네. 뭐가 오른다? 건설,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이건 중국에 있는 거고, 여기다 우리나라 특히 건설 소재주인데, 건설주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IMF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건설주가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중국이랑 똑같이 했는데, 소재주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저는 뭐가 상장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철강, 강관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당연히 소재 이런 것들. 당연히 시멘트 얘기 나오겠죠. 시멘트. 그죠? 시멘트. 그리고 뭐 각종 모래다 뭐 이런 거 엄청나. 페인트 뭐 모든 것 다 소재.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아침 뉴스 신문에는 이런 게 대대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AIIB 공식 출범. 이게 우리나라 뉴스 안 나서 상관없어요. 아시아판, 유럽판, 미국판에서 미국 모르겠으나 유럽이랑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뉴스가 엄청 나와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뉴스 모멘텀으로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주식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얼마만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똑같이 탑픽은 블랙락 자산운용사에 운영하는 중국 인프라지수 ETF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벌을 물어보실 분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홍콩에서 거래됩니다. 홍콩. 그래서 후강통 주식 하실 수 있는 분은 상해 주식, 홍콩 주식 싼 거잖아요. 홍콩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벌 고유 번호는 3006번입니다. 3006번. 중국이랑 홍콩은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죠. 네. 3006번. 예?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인프라 지수 ETF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항, 항만 뭐 이런 거 있죠. 다. 예? 수도, 전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가 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아셨죠? 이슈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모두 팔아라. 내용 좋지 않았어요, 내용? 네. 네. 그러니까 모두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이제 유가 20불 전망을 할 때, 설마 되겠니? 했는데, 진짜 이제 그 가격까지 20불을 한번 보고 왔죠. 20불대를 한번 보고 왔는데, 골드만의 이제 수석 전략가죠. 그러니까 지금 파트너로 돼 있는 조셉 에비 코엔. 그러니까 에비 조셉 코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팔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주식을 사기 위한 가장 좋은 자리. 완전 붙어 있어요, 지금요. 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됐고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경기에 대한 그 역동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JP 모간이랑 완전 붙어 있어요. 한쪽은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쪽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RBS 같은 경우도 Sell Everything 이걸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JP 모건도 반등시 매도, 그다음에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경우도 현금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조셉 에비 코헨이 유가 20달러 얘기를 했었대요. 했었죠. 근데 이 20달러 얘기했던 근거가 뭐냐면 20달러를 가야지만 이 유가 시장에 대한 그 정리될 게 정리된다. 그 전까지는 정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그러니까 골드만에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골드만에서 바라보는 올해 이제 S&P 500 기업의 EPS 증가율이 11%다. 그러니까 그 EPS 증가율이 9%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EPS 그 S&P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11% 되는데 그다음에 플러스 배당 수익률까지 합치게 되면 한 11%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인터뷰에 대한 쪽을 통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대한 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가장 좋은 그 투자처는 주식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다른 IB들과는 달리 좀 아주 긍정적인 시황에 대한 쪽을 좀 브리핑했다라는 거 골드만에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또 올라간다는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또 하면 또 분위기 또 떡 짜서 가야죠. 유가 또 오늘 올랐잖아요. 네. 올라가니까 KLR 그룹이라고 또 나름 또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또 바로 또 튀고 나오죠. 네. 이거 제가 화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 나오잖아. 올 프라이스 쿠드 스파이크 50%. 스파이크는 수직 상승한다. 그리고 올해 목표치 46달러. 2018년에 82에서 85달러. 근거는 뭐냐? 거의 비슷해요. 네. 미국에서 셰일가스 업자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 50% 정도 집에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50% 저 집에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셰일가스 생산이 결국은 많이 손을 들 것이다. 그러면서 균형을 앓으면서 그 다음에 급속하게 회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도 심해도 너무 이렇게 심하니까 정상화가 되더라도 50%만 가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지만 불과 며칠 전에 46달러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그래서 50% 정도는 급속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주장일 뿐이죠. 주장을 소개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금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그 한미와 녹십자 등등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메가딜을 녹화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총출동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한미약품, 녹십자, 동아ST, 유한양행 그죠?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한 업체인데 뭐 1,500개의 기업이 그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여기서 뭐 선택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한미약품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이 여기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이 메가딜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도나도 가는 거죠. 이제 네. 제약업계들은 그렇죠. 너도나도 이제 가는 건데 녹십자는 녹십자홀딩스 이병건 사장이 행사 발표자로 나섰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4가 독감 백신. 근데 이제 SK케미칼이 역시 4가 독감 백신을 같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 FDA 판매 허가를 받고 있는 면역 글로불린,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이문셀 LC, 그다음에 자연 살해 세포 치료제 MG4101, 그다음에 차세대 항암 표적 치료제 GC1118 등을 갖다가 이제 홍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술 수출에 대한 쪽이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역시 동아ST하고 유한양행, 동아ST는 단경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된 얘기가 나눠졌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간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추가적인 애로가 나올 수 있을지, 애로가 나와야지만 나오면 좋죠. 시장에 대한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특징 좀 하나 보여드리면 그 신고가 나가는 거가 완전 신고가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상초가는 아니겠죠? 사상초가는 아닌데 거의 신고가 나가는 분위기가 사상초가 임박이네요. 임박인데 CJ 대한통운이 그 신고가인데요. CJ 대한통운 한번 잡아주세요. CJ 대한통운이 000120이죠. 사상초가까지 가는 그림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연두 기자회견 어저께인가? 어저께요? 연두회견? 네. 그러고 나서 바쁘세요, 이제. 요즘 바빠요. 왜냐면 각 부처도 업무 보고하거든요. 어저께 농림수산부인지 이름도 맨날 바뀌니까 뭐라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보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뭘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산부도 같이 끼워서 했어요. 근데 보면, 신선식품 있죠, 신선식품. 그래서 그 작년에 매장 인수했잖아요, CJ가. 큰 창고 중에서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신선식품에 대한 중국 판로 확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대만, 중국, 미국이랑 전 세계에서는 첨단 제품을 엄청 난리 나고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농산부에서 해갖고 한 게 뭔지 알아요? 대표적인 상품?
김이랑 전복을 많이 팔자 이게요. 김전복. 나 그래서 신문 뉴스 보고 집어 던질 뻔했어. 물론 김하고 전복 하신 분한테 정말 크리틱하는 얘기죠. 네네. 그렇지만 온 국민이 그런 데 관심 있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잖아요. 온 국민이 관심 있는 건 오히려 어떤 건지, 어떤 걸 관심 보여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건, 저는 말하는 거는 거짓말 안 해요. 오늘 뭐 한국 경제인가 이런 거 보시면요, 김 전복 얘기가 검색하면 나옵니다. 김이랑 전복 수출 확대. 뭐 한마디로 쏘왓이야, 쏘왓. 사조 시푸드를 사야 되나? 몰라. 네. 이거 보세요. 오늘 한국 경제 일면입니다. 네. 위안화가 틈을 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중국이 가전제품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40%를 때려 빨다는 거예요. 아니 뭐 환율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제품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샤오미 TV 같은 경우가 그 더 지금 더 40원 더는 막 내리겠다. 더 내린다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 40원 덤핑 되는 거잖아. 네네. 이게 위안화에 나오거든요. 위안화. 위안화 위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타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이얼 TV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 하이얼 TV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망가지면 그냥 AS도 어차피 안 되고 싼 맛에다 버리고 에휴 중국산. 근데 텔레비 버리가 어렵잖아. 또 무거워서. 네. 아유 중국산이 그렇지 뭐 이랬는데. 샤오미 배터리는 잊어버린 그만이고. 네, 최근에 그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퀄리티가 진짜 많이 쫓아왔거든요. 야 정말 이승원 교수 이 정도 말할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라고 봐야 돼. 왜냐면은 이 교수가 얘기한 거. 이미 그 상해에 계시는 분들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중국 LG전자 에어컨 이제 다 때려 부시고 있다. 하이얼 에어컨으로 다 바뀌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캔디 TV, 캔디카 이거 해갖고 대세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섹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산업은 중국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부분을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김이랑 전복이잖아. 김이랑 전복을 팔아서 새로운 먹거리.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조공하는 거야? 김, 전복 이런 거 수출 진행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짜증나요 지금 뉴스 보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그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쪽들,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소비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쪽들. 맞아. 작은 차이가. 맞아. 자기가 얘기했잖아. 네. 앞으로 10년간은 그런 거다. 10년간은 이런 쪽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려서부터의 문화 교육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자란 거. 그런 거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롯데 하이마트가 좀 올라가네요. 네. 이것도 어디 뉴스에 났는데요.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판전 업계 50% 점을 넘어섰다네요. 네, 그런 뉴스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뉴스 한다고 할 만한 거 몇 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요?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태양광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유가 떨어지면 엄청 걱정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큰일 났다. 네. 여러분의 상식을 빼앗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2010년 이미 태양광 쪽에 관련된 일꾼이 미국에 원유 있죠. 원유 생산 그쪽 있는 것보다 사람이 더 많답니다. 이미 많은데요. 이미 많은데 5년 안에 지금 숫자에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나 원유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정치나 이런 거거든요. 유가 떨어져서 잡이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걸 관심보다는 태양광이 더 좋아지는 걸 관심이 많은 거죠. 그건 정치인들은 할 수 없거든요. 미국 정치인들도 결국 잡이 나오는데 잡이 어디서 나오냐? 태양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하나 테크니 됐건 하나 테크니 하나 솔라시티니 뭐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데가 있고 이번에 OCI가 뉴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OCI가 그 텍사스인가 거기에 인수했던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를 미국 투자가한테 또 넘겼어요. 매각한다고 그랬죠. 매각한 거에 또 호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판권을 확보하고 그걸 갖고 딴 걸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OCI가 이제 전략적인 수정을 조금씩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봐서 하여튼 태양광 일종 비즈니스에 대해서도요, 올해 내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도 김성관 과장이 워낙 작년 10월부터 바닥 쳤어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가는 그건 올랐는데, 하나는 올랐는데, 하나 케미칼 올랐는데 저거는 안 올랐잖아요. OCI 안 올랐는데 OCI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멀었죠. 그분이 안 오셨잖아요. 뭐요? 그분 안 왔어. 그분이 오셔야지 되는 거죠, 이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났네. 송모식인데. 네, 그분이 오셔야지. 그분 오면 제가 또 그분이 호련히 등장하셔서 보고서를 내셔야 2배, 4배, 5배였어요. 네, 그게 되는 거죠. 그분이 아직 그때 올라갈 때 그분이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네, 1분이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 네. 이분이 우리가 하도 또 요즘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오셔갖고, 네. 2부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번을 모셨는데, 네. 한 번을 모시니까 더 압축해서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쓸데없는 농담 필요 없고, 2부도 여전히 앞서 우리 김정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지모드를 한번 가보겠는데요. 어떤 분이 오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시장의 모든 키포인트, 미국 시장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미국 지수장에 대해서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히, 네. 그 현장에 접근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지, 진짜 전문가 장우석 네.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짜 전문가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장우석 전 우리 또 형님이지 형님. 네네. 형님은 진짜 전문가신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1월 4일부터 좀 시장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뭐랄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네. 1월 들어서 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네. 팔고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몇 센트까지 이렇게 해서 네.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았나 네. 연초 들어서. 그래서 네. 제가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세미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세미나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 세미나 끝난 다음에 네. 많은 질문들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번에 월요일 날 예, 많이 오셨어요? 한 30분 정도 오셔갖고 했었고요. 뭐 왜냐하면 또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날. 온라인으로 보내. 네, 온라인을 같이 송출이 됐기 때문에 다 보셨겠지만. 나라면 온라인에 안 쏠 것 같은데 그거. 네? 아깝잖아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여간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들이 대다수 이거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또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 네. 환율이 지금 1200원 넘어갔는데 네. 환율이 혹시 떨어질 일이 없겠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약간 좀 불안감이 좀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 역시도 일단은 뭐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수준이 아니고 같이 장을 계속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걱정도 있었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럴 때가 가장 좋은 찬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대다수 또 이게 악재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그렇죠, 맞아요. 미국 놈들도 똑같아 이것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내심 좀 많이 좀 짜증이 났던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게 악재라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악재들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해 주는 그래서 네. 오히려 시장에서 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네. 해서 이제 오늘 조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시장 얘기죠. 기본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일단은 저희 삼성증권에 제가 일단 고객입니다. 뭐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 네. 예전에 삼성증권에서 고객이 있었고요. 또 네. 삼성증권도 역시 제 후배들이 가서 이제 현재 해외 쪽을 맡고 있는 현재 회사인데 장우석 사단이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메일 하나 날라왔는데 이건 전체 고객한테 다 보낸 메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메일을 보고 제 생각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요 메일 내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아마 제가 이제 이게 실명이 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뺐고요. 어떤 네. 분인지는 뺐고요. 네. 일단 주요 임원이라는 부분 아시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고객분들한테 보낸 메일. 예, 2016년 들어서 장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네. 메일을 보낸 건데요. 네. 한 번씩 좀 보겠습니다. 허접한 삼성증권이. 네.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허접하지. 주가 네. 개박살 났잖아. 네, 삼성증권의 그런 거보다는 메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16년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허접한 말은 취소, 공식적으로. 언제라도 삼성증권 풀풀이 가는데. 네. 이거 녹음한 거 나중에 뒤집어서 하면 안 되지. 예, 네. 2016년에. 나름 훌륭한 증권사? 네. 예,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 쪽으로 보면 네. 저희보다 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죠. 네. 2016년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 유럽의 양적 완화 소식이라든지 또 국내의 증시는 그리스 사태, 중국 위안화 절하,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다양한 악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나와주면서 네. 2016년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다음 페이지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자산 배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5년 동안의 주요국 주가 등락률을 보니 네. 일본은 93%, 네. 미국은 65%, 네. 그다음에 독일도 65%, 네. 스위스 40% 쭉 나와 있고요. 네. 한국은 마이너스 3%, 네, 홍콩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이 한국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투자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일단 메일 내용 적었고요. 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중국의 비중 확대가 해외 투자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도 떨어지고 중국 떨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4개 지역을 2016년 해외 투자 유망 지역으로 판단하고 보다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게 골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 해외 분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 자산으로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요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작년 9월 아닙니까? 작년 9월 달 제가 세미나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달러 자산, 달러의 강세, 어쩔 수 없이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해외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전이 가장 먼저죠. 이제 네. 무슨 얘기냐면 계속 머릿속으로 그래 아마존, 뭐 넷플릭스 회사가 좋은데 아무리 좋다고 한들 원화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살 수가 없는데 제가 왜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달러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있으면 예전 생각하시는 거죠. 1150원이었는데 지금 1200원 너무 아깝다 하는 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1200원 훌쩍 넘어가는 이 상황이 와 있는데, 달러를 바꾸지 않으면 해외 투자는 불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번에 세미나 때도 달러를 바꾸시는 게 지금이라도 급선무다. 그리고 나서 ETF 투자하든 개별 종목 투자하시든 이런 얘기 해야 된다. 근데 그냥 오셔갖고 아마존 어때요? 넷플릭스 어때요? 근데 얘기 듣고 나셔서 집에 가시면 그 환율 차트 딱 보시게 되면 와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주식으로 돌아가면 주식은 하루에도 10%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의 움직임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너무 환율에 지나치게 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골자가 뭐냐면요, 1970년대 이후 달러화는 10년 약세, 그 다음에 10년 강세라는 얘기죠. 이게 10년 강세, 10년 약세를 주기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화 지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떨어지고 10년 동안 올라가고 또 10년 동안 떨어지고 10년 동안 올라가고 10년 동안 떨어지고 지금 현재 10년 주기에서 약 한 반 정도가 진행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달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바꿔서 해외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골자인데, 이게 제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건 역시 삼성증권에서 이제 메일로 보낸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달러 강세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달러를 바꾸셔야지만 해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대박.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서 제가 이제 작성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S&P 500 지수가 한 4% 떨어졌고요. 보시다시피 뭐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에서 가장 많이 적게 떨어진 게 임의 소비재인데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에너지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소재가 7% 이상 떨어지는 어떤 급락세를 맞이했는데 제가 종목을 좀 보면요,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일단 약간 그동안에 5일 동안에 움직였던 차트와 틀리게 어제장에서 약간의 틀린 움직임이 나왔는데, 미국 지수의 S&P 500 지수의 최근 5일간 등락을 보실 건데요. 5일 전에 아시겠지만 장 시작하면 떨어지고, 장 시작하면 떨어지고, 장 시작하면 떨어지고요. 장 시작하면 떨어지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제장에서 물론 시작하고 30분 만에 하락 반전했죠. 지수가 무려 1%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꾸물꾸물 올라오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이 계속 떨어질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다행스럽게 틀린 모습이 나와주면서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FANG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팡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근데 FANG의 최근 흐름을 볼 건데,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FANG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주도주의 모습을 보는 줄임말인데, F는 페이스북이고요, A는 애플, 또 A는 아마존, 그 다음에 N은 넷플릭스를 뜻하고요, G는 구글을 뜻하는 건데, 지금 1월 4일부터 이 종목들의 등락을 좀 보실 건데, 자, 시장은 한 7% 정도 떨어졌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페이스북은 한 7.11%, 애플은 6% 정도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11%, 아마존이 좀 하락폭이 좀 컸죠. 넷플릭스는 4.97%, 구글은 6.07%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떨어진 게 중요한 내용이냐? 그러면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10%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실적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 주요 기업들의 이 주가 현황은 이렇고요. 실적들이 어떻게 현재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흘러왔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매출과 넷인컴이라고 해서 그 순이익을 보시는 건데요. 이거는 좀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거에서 차트는 모양 뺀 거죠. 주가는 빼고. 주가 뺀 거죠. 예, 순수하게 펀더멘탈한 부분만 넣은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이후에 2016년까지 예상치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매출과 넷인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 급락이 왔지만 여전히 주도주에 대해서 펀더멘탈한 부분에서는 훼손이 없었다. 또 전망치를 내린 일도 없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건 페이스북이고요. 애플이 좀 말이 많죠. 애플이 또 생산을 30% 줄이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요번에 좀 실적이 안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오겠지만, 애플 역시 매출과 넷인컴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여기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매출과 넷인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매출과 넷인컴을 보게 되면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떨어졌다. 시장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런 펀드멘탈한 부분들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 시장을 조금 더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아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중국 얘기가 나오죠. 중국 얘기가 사실 이제 1월 4일 날 급락을 초래했던 게 중국 시장의 급락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중국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 시장에 2억 명의 개인 투자가 있고 단 3%만의 외국인 투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전판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는 뭐 평안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그들의 2억 명의 평균 학력들이 대부분이 다 고졸 이하 중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을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시골에서 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무작정 올라와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난 8월달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난 8월달에 시장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시장이 붕괴시킨 원인이 뭐였죠? 불법 레버리지 아닙니까? 그래서 약 한 2조 위안 정도의, 우리는 또 지만 360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불법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그 물량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와주면 사실 붕괴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2억 명에 대한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중국의 차일신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진, 그 다음에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한 속도, 너무 가파른 속도가 절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GDP가 여전히 부진한 부분들, 10% 이하로 떨어지고요, 6% 초반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과연 걱정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주된 내용이 그건데 어디서도 누군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중국 시장의 급락의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2000년대 초반에 코스닥 버블이 좀 있었거든요. 꺼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은 현재 9억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아시다시피 알리페이나 텐페이를 지금 가지고 지불 결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구가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그 대다수 인구들이 현재 스마트폰을 통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말 쉽게 매매한다고 그러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화장실에 갔든지 일을 보면서 어디 뭐 출장을 갔든지 언제든지 저희가 2000년대 코스닥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요, 그때는 객장에 나가 있었죠. 객장에 나가 있었지만 지금 중국은 수많은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다 깔아놓고 하루에도 수도 없는 매매를 하고 있고, 데이 트레이딩이 이제서 이제 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좀 급락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든 공개가 다 오픈이 되고요. 그 공개된 오픈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매매를 무한정 한다는 얘기죠. 어떤 비이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급락들이 사실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보급이 가져오지 않았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물론 동의하는 분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2억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뭐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에서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뭐 추측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개인 투자나 뭐 떠나서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3%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락세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국의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뭐 시장에 따라서 뭐 최근에 보니까 딱 장 시작하면 10시 반에 중국 시장의 상해 종합주가에서 열어놓고 계속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굳이 우리가
새로워진 문제는 없다. 다만 위안화 평가절하, 위안화가 절하되고 있는 부분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 좀 가파르지 않았나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갑자기 또 숟가락 먼저 해야 될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네이버에 지금 다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에. 그냥 네이버 홈페이지. 네. 네이버 홈페이지예요. 제 이름 한번 쳐보세요. 제 이름. 네.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제가 방송하는데 제 이름을 제대로 치는 사람이 없다. 네. 응? 처음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양 영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한으로 쓰고 학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 제 이름 딱 찍으셔야 돼요. 제 이름을. 그래서 딱 검색을 하잖아요. 네. 쓸데없는 방송 나오고 뭐 나오는데 여기 오늘 이제 저희 머니크는 월요일 날 책이 나오고요. 온라인은 이제 며칠 있다. 왜냐면 유료 잡지니까 늦게 올리는데 5일째 올리거든요. 예, 보시면요. 시시콜콜 왜 중국 기업이 나가 써놨는데 중국 기업이라는 건 제목을 그들이 잡은 거고요. 제가 오늘 월락 자복은 20165 투자할 만한 글로벌 주식인데요. 이게 주식 내용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 저는 어디 가나 한 번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뭐 상해 국제공항 얘기하고 여기 내했던 신동방 교육 얘기하고 언더아머 그런 거 얘기하고 앞서도 얘기했던 거 그 중국의 인프라 투자 얘기하는데 그거 안 보셔도 되고 이 앞부분에 쓴 한 원고지로 한 3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 이걸 한번 보세요. 왜 글로벌 주식이 해야 되는지. 이 얘기가 아까 삼성 보통 평범한 증권사에서 삼성의 매일도 그 얘기 할 것 같고요. 저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게 바로 우리 전문가입니다. 장원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리고 엊그저께 얘기했던 또 변변치 않은 미래에셋의 무슨 부의장인가 하는 최영만 그분은 한국 주식이 30% 해외 주식 자산 투자 70%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뭐 각자 판단이 있을 테니까 하여튼 시청자분들은 지금은 2016은 투자할 만한 글로벌 주식에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거는 뭐 중국이 많이 내리고 미국이 내린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저한테 뭐 금리가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얘기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전 딱 대답하는 게 있어요. 달러로 계산하고 사시라고 그래요. 달러로. 금이 저는 금값이 이렇게 올라갈 거 하지 않은데 금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는 금값도 금의 매력은 딱 하나 보고 있어요. 금은 달러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1980년대 이전에 정말 외환 자유화도 안 되고 제대로 했을 때는 한국 돈으로 모든 걸 삶을 계산하시면 되죠. 네. 만약 한국의 삶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GDP는 매년 올랐어요. 1인당 GDP 매년 올랐는데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년째 마이너스죠?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달러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도 공식적으로 달러로 계산하고 있는데 왜 개인만 한국 돈으로 보냐는 거죠. 전 진지하게 말씀드려요. 이럴 수는 있어요.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예순이 한 70 정도, 80 정도 넘으셔서 나는 외국 갈 일도 없고 외국에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한국만 하시면 되는데 최소한 60대 이하 계신 분은요.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게 법으로 허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나이가 연세가 어릴수록 달러 자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것이 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 있고 채권이 될 수 있고 그런 정말 갖고 있고요. 전 책 쓰면 이거에 관련된 책 쓸 거예요. 딴 거 제가 뭐 알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간을 정말 더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2번 쓰는 게 한 번은 우리 전문가님 장훈수 전문가님 하고 또 한 번은 우리 김세한 전문가 해외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해외 선물은 제가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 PD님이 얘기해서 저를 그 모델로 삼아갖고 내가 내 돈 내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하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계좌 트는 것까지 찍어가는 거야. 2학년이 직접 한다더라! 그래서 하고 2학년이 키워들이 어떻게 계산을 다 찍는 거야, 나를. 그거 괜찮을 것 같잖아?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야. 그거 자기가 잘못 오해하는 건데 잘못돼도 상관없어. 10% 깨지는 건 상관없어. 20% 상관없어. 그건 내가 몫이잖아요. 주식에 리스크가 있지. 리스크 없는 주식 하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 그렇죠. 은행 가서 1.5% 돈 벌면 되잖아. 1.5% 더블 되려면 36년 걸리는 거 알아요? 36년. 은행이 1.5% 예금하면 36년 걸려서 더블이 돼요. 물가는 그 사이에 10배는 오르겠다. 강의할 때도 약간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갖고. 제가요, 처음에 회사 생활할 때 보면
금리 있죠. 왜냐하면 제가 딱 몇 %라고 재형저축 세대인데 그때 나이가 공개되면 안 되잖아. 제 때는 딱 그 금리를 5년 있으면 더블 됐어요. 복리로. 그렇죠. 형님 때는 한 18% 재형저축 그렇게 받았어요. 지금은 36년 걸려요. 그런데 주식해서 손해봤다? 해외 선물해서 손해봤다? 욕한다? 그거 욕이 아니죠. 욕이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리스크죠. 그래도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방송을 녹화하는 건 좋은데 딱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요? 출연료. 그잖아. 출연 없으면 나는 단 한 번, 1분도 안 찍어. 그잖아. 그쵸. 근데 난 정말 하고 싶어. 네. 진짜로. 근데 출연을 주면 다 찍게 할 거고 출연 안 주면 나 혼자라도 할 거야. 왜냐면 내가 해외 선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네. 거기는 왜냐면 해외 선물 내가 여러 번 확인한 게 김세현 전문가는 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철저하게 그 기술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선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진짜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미국 주식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장우석 전문가. 장우석 전문가 찾아야지. 그렇죠. 예. 고객과의 소통하고 그동안 충분히 경험이 있고 해보신 분은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솔직히 삼성도 있고요. 대신도 있고 현대도 해외 주식 파트에 이런 영업하신 분 있어요. 좀 아는 데도 있고 고객과 직접 하는 분 있거든요. 다 이분들의 이 장우석 전문가의 제자의 제자 아니면 혼자 독학한 친구들이에요. 네. 직접 너 해봤니? 너 해봤냐? 그러면 안 해봤대. 그 장우석 전문가님의 내공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죠.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직접 해봐봤니? 안 해봤니가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MB를 딱 인정하는 건 딱 하나야. MB. 내가 해봤잖아. 그거 하나잖아요. 해본 사람 안 하고 차이죠. 저 오늘 너무 긴 시간을 썼는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었어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끝낼 건데요. 네. 일단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있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와 그다음에 S&P 500 코스피의 2년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미국과 현재 코스피에 지금 잠깐 차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올랐지만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죠. 네.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10시 반에 왜 중국 지수를 봐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이때도 따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다면 저희가 따라간다 그러면 그들만의 움직임이 아니고 우리 같이 따라간다 그러면 같이 올라줬어야 되죠. 같이 올라줬는데 불구하고 지금 옆으로 가는 모습 미국과 코스피는 물론 급락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좀 더 쪼개본다 그러면 이건 이제 최근 한 달치인데요. 중국에 갈 때 파란색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갈 때 한국과 미국은 나름대로 그냥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왜 떨어지는 이런 급락장에서 그런 모습을 따라가느냐라는 부분에 제가 회원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런 부분들을 2억 명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성향들 따라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으로 미국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바꿔야겠네. 여기 바꿔야 되겠네. 바꾼 듯 다시 바뀌었네. 여기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여기 경영학과 나오잖아요. 열린사이버대학교. 네. 경영학과가 2015년 2학기까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있어요. 법적으로. 3월부터 상호 컨설팅 경영학과로 바꿔요. 네, 그래서 또 깔끔하게 또 물어보자. 배우 불림이 열린사이버대학 경영학과 있나요? 약간 의심스러운 거지. 근데 진짜 있고요.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요. 창업 컨설팅 경영학과. 이름 좀 길어져갖고 저희 와이프도 그래. 뭔가 사이 같다고. 근데 그게 절대 아니야. 저는 창업 컨설팅 경영학과 바꿨고 저희 교수직은 교육부에 들어갔어요. 이름이. 진짜로. 하도 가짜 교수가 많아서. 진짜로.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